홍성 서부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3일 오전 기준 축구장 1,300개의 면적이 산림에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내리고 헬기 1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이 민가까지 덮치면서 주택 등 60여 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3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는 등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염소와 돼지, 닭 등 수십만 마리가 불에 타 폐사하고 축사시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지난 주말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하루 30여 건의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불 발생 시 주의할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일 오전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가 지나도록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진화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산불 진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허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소방관들이 호수를 들고 다가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2일 오전 11시쯤 홍성군 서부면 중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여전히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건조한 날씨와 최대 초속 11m에 달하는 강한 바람 탓입니다. 이렇게 낙엽을 조금만 만져도 바스라질 정도로 현장은 메마른 상태인데요. 강풍을 타고 불씨가 사방으로 옮겨다니면서 진화 작업은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밤샘 진화에 나섰던 산림당국의 당초 목표는 일몰전까지 죽을 진화. 이를 위해 전날보다 많은 헬기 17대와 진화대원 3,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어제보다는 헬기도 초대형 헬기가 더 늘었고, 그리고 이 군을 비롯해서 지금 산불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들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73%로 올라왔던 진화율은 오후 4시 기준 58%로 떨어졌습니다. 불씨가 옮겨 붙거나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한 자리가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게 어려워요. 피해는 하루 새 더욱 커졌습니다. 산불이 민가 주변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일부 건물은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약 산림 1,000헥타르, 주택과 축사 등 시설물 67곳이 불탔습니다. 산불이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인 곳이 많았습니다. 119로 전화해고선 끊고 바로 보니까 그 불이 2차선 도로 했는데 그 불이 그 옆산으로 바로 붙는 거예요. 헬기를 좀 지원을 해달라. 근데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이게 다 탄 거 아니에요 지금 저까지. 산림당국은 특수 차량 등을 동원해 이틀째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뒤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줍을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근 주민 230여 명이 마을 회관과 학교 등 대피소로 급하게 몸을 옮겼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집과 또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쯤 문을 연 홍성 서부초등학교 대피소. 주민 40여 명이 불을 피해 이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집으로 빠르게 찾아와준 소방관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막 팡팡 나서 우리 정서방네 산이 이쪽서 타고 저쪽서 타고 해갖고 그님이 뺑 돌아갖고 우리 집대로 와가지고 이제 누가 나를 데리러 갔다고 사람이 목숨을 살해야지. 나를 끌어잡아당기 할머니 살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다행히 천만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 집안에 중요한 물건을 놓고 나왔고 집 일부 혹은 전체가 불에 타 순식간에 재산이 사라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들여 키우던 가축과 농작물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건너편도 다 타버리고 그 뒤로 들어가서도 많이 탔어요. 근데 집은 안 타고
집들은 그래도 그냥 형체는 원차는 그냥 살아 있고 나머지 웬만한 건 다 탔어요. 대피소에는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단체 등이 방문해 주민들에게 도시락과 텐트, 물 등 생필품을 지급했습니다. 한때 화재가 처음 마련한 대피소 인근까지 확산하자 주민들과 함께 서부초등학교 대피소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로 본부를 차린 게 아니라 마을회관 밑으로 갔었는데 바로 마을회관까지 산불이 내려오는 바람에 너무 긴급하게 저희도 다시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홍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산불. 불이 모두 진화되더라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홍성군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민가까지 번졌습니다. 주택과 농장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번 소식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산 옆에 있는 집이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홍성군 서부면의 한 야산에서 지난 2일 오전 11시쯤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민가까지 번져 주택과 축사 등 60여 곳을 태웠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눈물 나오고 그냥 울고 싶은데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같이 울고 싶어도. 아이고 여기는 괜찮을 줄 알았지. 딴 데 그렇게 막 저기 난리 나고 그래도 그냥 여기는 괜찮을 줄 알고 안심했었는데 그렇게 막 벼락을 치는 거야. 그냥. 불나도 이런 불 나는 거 처음 봤지. 주민들이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들도 산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염소 400마리를 키우던 농장 주인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때 평생 모은 것 중에 가진 거는 이 옷 한 벌밖에 없어요. 뭐 모든 전 재산이 다 탔어요. 집, 농기계, 뭐 트랙터, 저희 포크레인 같은 게 전체가 모든 재산이 다 불에 소진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거든요. 농장 주인은 염소가 화상을 입고 매연을 마셔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인근 양계장도 모두 타 닭 1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마을 길목에 있는 돼지 농장도 화마가 휩쓸고 갔습니다. 산에서 튄 불씨로 시작된 불은 돼지 800여 마리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휩쓸고 간 홍성 산불은 3일 오전 기준 축구장 1,300개 면적에 산림을 태웠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내리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이 민가까지 번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광태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겹쳐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특히 밤에는 이제 진화 작업이 더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방화선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방화선 구축이라는 것은 불이 이제 계속 번질 수 있는 또 가연성 물질의 연소가 이제 불가능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낙엽 등이 아마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물이나 지연제 등으로 화두부에 살포해서 불길이 좀 약해지거나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산봉우리 뒤편에 방화선을 구축해서 이제 불이 산을 넘어가는 것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네, 이 불길이 마을까지 내려왔는데 이럴 경우에 주민분들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산불이 나게 되면은 주변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보는데요. 요번 이제 홍성 산불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 주민들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주민 대피령이 발령이 되면은 어떤 공무원들이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돼. 산림에서 이제 좀 멀리 떨어진 마을 해관이나 학교 등으로 대피해서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마을 해관이나 이제 학교 등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산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혹은 공터 등으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을 보니까 시꺼먼 연기가 자욱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이 연기에 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스크를 착용하든지 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을 이용해서요.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산불 연기에 미세 입자로부터 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하면은 폐를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연기를 흡입하게 되었다 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좀 물을 많이 마시고요. 또 식염수, 비강,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고 항산화제들을 섭취를 늘리는 것 등이 있을 거예요. 흡입량이 만약에 더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 민가뿐 아니라 축사도 피해를 입은 만큼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축사 안전 대비 어떻게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산 인근에 축사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축사 관리는 평상시에는 축사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일단 비치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축사 인근에 산불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가축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만, 혹여라도 가축이 나중에 연기나 또는 화염등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면역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방역에도 힘쓰셔야 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광태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